대표 권한대행께서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권한대행직을 사임하심에 따라서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김준영 원내대표께서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는 말씀을 김준영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 김준영입니다. 원내대표에 이어 전국 당원대회가 열리는 7월 25일까지 대표 권한대행이라는 또 하나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국회가 시급하게 챙겨야 할 민생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위원장직을 둘러싼 자리 다툼에 몰두하며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때를 쓰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책임지기 위한 민생입법,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형사소송법, 선관위 특검 등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들, 아울러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도약을 준비하는 전국 당원대회까지 안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7월은 민생회복과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결정적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쿠팡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 연방하원법사위원회는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임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법과 제도를 무기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제목부터 내용까지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과 국회 활동을 폄훼하고 주권 국가를 무시하는 모욕적 주장입니다. 사태의 본질은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하고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끌고 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한 일은 특정 기업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조사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연 것입니다. 쿠팡에 묻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기업이 왜 미국 의회 뒤에 숨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잘 알려진 대로 쿠팡은 한국 소비자의 데이터, 한국 노동자의 노동, 소상인과 입점업체들의 거래망 위에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책임질 순간이 오자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계좌에서 쿠팡 주식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고 미국 통상 외교 핵심 인사들이 과거 쿠팡으로부터 자문료와 컨설팅 보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쿠팡의 주장을 앞세워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쿠팡의 로비 정치가 대한민국의 정당한 규제권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정부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 측의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국회의 청문회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문제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앞에서 정부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부당한 문제 제기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매국적 행보를 멈추십시오. 쿠팡은 피해자 행세를 멈추십시오. 미국 의회 뒤에 숨지 말고 책임부터 제대로 지십시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흔드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외부의 힘과 부당한 로비로 주권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오만한 행태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영 권한대행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님의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요즘 교실과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너무 쉽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밈이 되고 역사의 상처가 장난이 되고 차별과 혐오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더 이상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언어들이 아이들의 교실로, 단체 채팅방과 커뮤니티로 번지고 청소년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태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학생 개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와 조롱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고 이를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활용해온 정치권의 책임이 큽니다. 혐오와 조롱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방치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교조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177명 가운데 89.8%가 학교와 교실 안에 극우화된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80.2%는 실제로 학생들의 극우화된 혐오 표현을 자주 목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교실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혐오가 놀이화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은 나치 정권의 홀로코스트를 승인, 미화,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에 기반한 혐오 표현을 규제하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스포츠 선수들은 출전 금지 등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영국 역시 혐오 범죄와 편견에 기반한 괴롭힘을 학교 폭력의 중요한 유형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5.18은 광주의 민주화 항쟁인 동시에 국가에 의한 대량 학살 범죄입니다. 5.18 국가폭력을 승인하거나 미화하는 행위는 독재와 반인권 범죄, 차별과 혐오에 대한 승인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는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특정 지역을 배제, 공격하는 명백한 혐오 표현입니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냐,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혐오와 차별을 옹호한 것입니다. 경고로 끝낼 일이 아니라 경질해야 마땅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이를 옹호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배재고 사태에 대한 무관용의 대응으로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이, 폭력을 공개적으로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킵시다. 더 근본적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모든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고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9차 조국혁신당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